안녕하세요. 저는 광문고를 19년부터 담당하고 있는 이보라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어머니들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서 이따가 뭐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얼마든지 저한테 부탁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머니들께서 가장 궁금한 광문고 국어 경향이나 광문고의 국어 뭐 시험 난이도, 그리고 저의 수업의 뭐 특징이라든지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런 거 위주로 제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19년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그냥 한 번도 정말 쉼 없이 광문고를 담당해 왔고, 한 3년 전부터는 광문고를 그냥 전임을 하고 있어요. 다른 학교를 관리하지 않고 광문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태까지 쌓아온 광문고랑 관련된 정보라든지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경향 이런 것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광문고를 이렇게 담당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성향 자체가 밝은 성향이다 보니까 광문고 아이들하고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케미도 좋기도 하고 다른 학교 수업할 때보다도 저도 더 에너지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제 수업의 특징은 일단 광문고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소통도 잘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이런 선생님의 경향은 뭐 이렇다, 이런 선생님이 이런 거를 좀 좋아하시고 뭐 싫어하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행평가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수행평가도 아이들 관리를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주지는 않고 아이들이 했을 때 손을 봐준다든지 가이드라인을 잡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여태까지 쌓아오고 누적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보통 이런 수행평가를 하더라, 이런 수행평가를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니까 너희들이 이런 거 해보면 어때? 이렇게 조언을 잘 해줄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선생님 자료가 너무 좋아요. 전 일단 이쁜 자료를 좋아해요. 눈에 보기 좋은 게 예쁜 떡이 먹기도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시각적인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해하기 좋은 구조, 그리고 기억하기에 좋은 구조로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교재 작업을 교재팀이랑 같이 연구를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개정을 해볼까? 이번에는 이런 걸 시도해볼까? 그래서 사실 제 교재는 매해 달라요. 그리고 과제물 구성도 이제 그 해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양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필요한 만큼 더 추가로 주기도 하고, 약간 저의 수업에 그 과제물이나 교재는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 수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좀 수업 재밌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해 가면서 지루하지 않은 수업, 사실 지루하면 아이들이 듣다가 포기하고 혹은 졸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에너지 있는 수업을 하는 편이라 아이들하고 사담도 많이 나누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사담 나누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클리닉 할 때라든지 쉬는 시간에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약간 정서적 거리감도 많이 줄인 상태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도 친근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예를 들 때 저는 약간 저의 사례를 많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특히 저의 흑역사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막 내용도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좀 재미있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커리큘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나름의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아이들을 관리를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있고요. 작년과는 또 다른 올해의 특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광문고 내신, 국어 내신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매해 경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언제나 동일한 범위로 출제가 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가 작년에는 뭐 의문의 변동이랑 문장 표현이랑 같이 진행이 됐다면 그 다음 해에는 하나는 의문의 변동을 중간고사 때, 문장 표현은 기말고사 때, 약간 구성들을 많이 바꾸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외부 지문 반영 비율이 매해 높아지고 있었어요. 특정 해에는 범위가 정해진 외부 지문이었고 한 2년 전부터는 범위를 정해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작년엔 조금 심해서 교과서 범위보다 문항수가 더 많았던 시험도 있었거든요. 근데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외부 지문이 이렇게 내신 범위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로 국어를 좀 소홀하게 했거나
아니면 암기 위주의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성적을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아이는 올백이었다. 중학교 때 올백이었다. 근데 왜 고등학교 와서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도 2등급을 받고 내신은 왜 3등급을 받냐?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한 거냐? 사실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고등학교는 그 어떤 과목도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크게 한계가 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냐면 독해력 자체를 길러야 돼요. 어떤 지문을 보든 간에 소설이든 시든 독서 지문이든 어떤 지문을 접하든 간에 늘 언제나 자신감 있게 독해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 거지 암기는 이제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암기를 딸딸딸딸 하고 있다 이러면 조금 힘을 빼주세요. 암기에 의미 없다고 하더라. 지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너가 어떤 지문을 보든 유연성을 길러야 되는 거지 암기만 하면 안 돼. 이렇게 어머니들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 어머니들께서 해주시는 이야기 이게 다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더 편해질 거거든요. 암기는 특정 과목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더 이상 암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꼭 말씀 주세요. 광문고에서는 그렇게 공부했다간 내신 점수 따기 어려울 거예요. 외부 지문은 절대로 범위를 알려주시지 않거든요. 어느 범위까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최근 몇 년간은 계속 뭐 18년, 19년부터 작년까지가 범위였어요. 범위 폭이 넓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과제물을 구성을 해줄 때 19년부터 주기도 하고 18년부터 주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06년 지문이 나온 거예요. 06년. 너무 과거까지 가버린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원 관련된 설명의 영상들도 많이 보시고 학원 교재들도 많이 보세요. 그래서 학원에서 대비해주지 않는 이제 시험 문제를 내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를 절대 알려주지 않는 외부 지문에서 아이들이 결국엔 성적이 갈려요. 그래서 암기는 이제 아무 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업의 절반 이상을 독해력을 실제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독해 방법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내신 때에도. 그래서 제 수업은 수능 플러스 내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내신 수업은 2부 수업, 1부 수업은 수능 지문을 이해하기 위한 독해력 수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중등부 기출이랑 고등학교에서의 난이도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극명히 볼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중학교 기출 문제는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어떻게 다르냐 정말 정보에 대해서 딱 하나의 지식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중학교의 문제는 OX 퀴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진짜 O 아니면 X인 거예요. 하나의 정보에 대해서만 옳고 그른 걸 판단하면 되는 건데 고등학교 기출문제를 보시면 일단 보기에 실제로 많은 예문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반드시 나오는 예문이라고 이렇게 확언을 할 수도 없고 사실 다양한 예문을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과서 지문에 있는 예문만 활용을 절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런 부분에서 좋은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여기에 대한 정보 처리, 여기에 대한 정보 처리까지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험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광문고 시험이 문항수가 좀 많은 학교예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국어 시험이 유달리 문항수가 많아서 아이들이 빠르게 정보 처리도 해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선지와 뒤에 있는 선지의 옳고 그름을 또 판단을 해야 되고 보기 지문에 있는 내용과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항 구성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시험을 아무리 잘 봤어도 고등학교에서 헤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에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기말고사를 보여드린 건데 작년 이제 2학기 기말고사 경향이었거든요. 실제로 교과서 프린트가 절반 이하였고요. 외부 지문 반영 비율이 훨씬 높았어요. 살짝. 훨씬이라면 좀 과장이고 살짝 높은 수준으로 문항 비중을 차지를 했었고 교과서보다 항상 외부 지문이 많았던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또 다를 거예요, 어머니들. 교과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교과서가 바뀌는 해에는 선생님들도 처음 보는 제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문제들을 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해에는 작년만큼의 외부 지문 반영 비율이 크진 않겠지만 예비고일 때 국어를 소홀하게 했던 친구들, 모의고사를 경험하지 않은 친구들은 당연히 당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 지문이 들어가든 두 지문이 들어가든 그런 친구들은 일단
읽기부터 안 되거든요. 읽는데 그냥 벽부터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이 1부는 독해력 레벨업 수업이고 2부가 내신 범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반에서 3월 때 모의고사 점수가 6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1학기 중간고사를 봤더니 당연히 모의고사 점수랑 비슷한 5, 6등급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1학기 내내는 자기 고집대로 혼자 공부를 했대요. 그러다가 영 안 될 것 같아서 기말고사도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니까 외부 지문이 너무 많아 버리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친구들이 오는 학원에 와서 따라와서 방학 때부터 제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2등급 받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모의고사를 손도 못 대던 친구가 독해력을 기르는 수업을 듣다 보니까 자신감도 쌓을 수 있었고, 사실 시를 읽는 방법과 독서를 읽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 방법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막연히 소설책 읽듯이 스토리만 훑어 읽어 내려가는 독해를 했던 건데, 그렇게 문제를 풀면 아무 문제도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막연히 하는 시를 읽는 방법, 그리고 독서 지문을 접근하는 방법, 이것부터 시작인 게 저는 광문고에 맞는 국어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재작년부터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저는 수능 준비와 내신 준비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4년까지의 광문고 경향을 그냥 키워드로 정리를 해본 건데, 매해 사실은 뭐 범위도 달라지고 경향도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범위 자체를 특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해에는 뭐 문법 범위가 뭐 절반 이상 차지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떤 해에는 문학만 위주로 출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학원에서도 문학 위주, 문법 위주로 수업을 하니까 작년에는 갑자기 독서 지문을 3지문씩 지문에다가 추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가 계속 학원을 의식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거에 따라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제가 설명회 때 학교 선생님들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이유도 선생님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세요. 그래서 어느 해에는 제가 했던 발언을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불편해 하셨어요. 사실 이거거든요. 저는 외부 지문 수업을 하지만 학교에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딱 이 발언이었어요. 근데 그 해 이후부터 범위를 공지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봤더니 내가 설명 영상을 봤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범위를 알려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를 굳이 설명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어머니들께서 언제든지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돼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설명회 때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표현법이나 서술상 특징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서술형에서 특히 작년엔 문학에서 상징적 의미를 서술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외부 지문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됐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아는 지문이어도 힘든 내용인데 이 상징적 의미를 아이들이 추론을 해서 맥락상 의미를 추론해서 서술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과제물의 외부 지문 숙제에 서술형 문제를 이런 경향을 반영해서 주관식 서술형 문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외부 지문 숙제를 풀 때에도 지문 분석과 함께 이 외부 지문 대응할 수 있는 문제 유형까지 평소에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네, 과제물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학교의 경향이 바뀌니까 제가 하는 역할은 빠르게 적응을 해서 아이들한테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고 그런 자료를 제공해주고, 그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의 수업은 지금 보시면 제 자료가 2개인데 어머니들께서 지금 2가지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보시고 있는데, 이 화면은 지금 컬러 자료고요. 그리고 흑백 자료는 광문고 시험 경향을 정리한 그 분석집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광문고가 작년 한 해에 그냥 딱 한 해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한 해 어떤 경향으로 출제되는지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 PPT 화면은 지금 보시는 컬러 자료, 이걸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수업은 수업이 진행되고 나서 수업과 관련된 과제물을 내신 범위랑 외부 지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과제물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업에서 전주 수업 내용을 반영한 테스트를 보게 되고, 그 테스트와 과제물을 가지고 아이들이 클리닉을 받게 돼요. 그리고 저희 클리닉은 아이들이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께 아이들의 성적이 이번 주에는 이랬습니다. 숙제는 어느 정도로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보기 좋게 제가 올해는 문자 방식을 좀 바꿨거든요.
네, 그 바꾼 이유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훨씬 보기 좋게 구성을 해서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가 성취도가 요 정도구나. 이번 주에는 요 정도의 공부를 했고 숙제도 요 정도의 숙제를 했구나. 정말 하나를 알아보시기 편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은 본 수업과 독해력 레벨업 보강 수업이 있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그냥 선택을 해서 올 수 있으면 와주면 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저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아이들의 사정에 따라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지금은 가안이고 실제로 3월에는 독해력 레벨업 수업이 다른 요일에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수업에 오지 못한다? 그러면 영상 보강도 가능해요. 제가 아이들 단톡방에 영상 링크를 공유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수업에 실제로 뭐 야자반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를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수업은 항상 영상으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오픈을 해둘 거예요. 그리고 주간 테스트랑 클리닉은 아이들이 실제로 내신 수업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응용의 정도는 얼마만큼인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클리닉을 와서 단순히 주간 테스트에 대한 점검만 받는 게 아니라 클린 테스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클린 테스트를 또 풀고 클리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는 시간은 아이들마다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 되게 많아. 근데 클리닉은 실제로 1대1로 진행이 돼요. 아이들이 문제 푸는 친구도 있고 고치는 친구들도 있고 다시 점검받기 위해서 선지를 다시 수정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때까지 보내지 않는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학원 스케줄이 있다. 그러면 다시 잡아요. 그래서 국어가 사실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이에요. 어머니들께서 뭐 모국어니까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국어 성적이 나중에 고3 때 절대 공감하실 거거든요. 성적 올리기 제일 어려운 과목이 국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이해할 때까지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해를 하고 자기가 설명을 할 때까지 보내지 않는 클리닉의 형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모의고사는 올해부터는 아이들이 조용히 그냥 집에서 전날엔 조용히 공부하기 원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미리 촬영을 해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선택하게 해서 영상을 보강할 친구, 실제로 수업을 와서 교실에서 모의고사 치르고 이제 해설을 들을 친구들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해서 아이들이 봉투 모의고사를 가져가게끔 만들 거예요. 여기에는 실제로 오는 친구들과 영상 보강하는 친구들에게 다 동일한 자료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올해부터는 우리 아이들 중에 실제로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여기선 시험을 되게 잘 봐요. 학원에서는 너무나도 잘 봐. 근데 실제로 제 모의고사가 학교 시험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막 90점 맞던 애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막 70점을 받아와서 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너는 여기선 잘 보는데 거기선 안 될까? 그랬더니 긴장을 너무 하는 것 같대요. 학원에선 긴장이 잘 안 된대요. 여기서 너무 편안한데 학교 가면 긴장이 돼서 시험을 못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런 시험지 형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이게 학교 시험이랑 되게 유사한 형식으로 일부러 편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주간 테스트도 그리고 실제로 직접 모의고사도 실제 시험지와 비슷한 형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들이 긴장도가 높은 친구들이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시험지를 준비를 해놨고요. 이런 모의고사와 해설지 그리고 저의 자료 중에 하나인데 필기노트가 매 수업마다 이제 매주 끝날 때마다 필기노트가 따로 가요. 저는 수업에 집중하길 바라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필기를 하느라고 제 수업을 못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필기를 하면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필기노트를 이렇게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매주 단톡방에 공유도 되지만 마지막에 아이들이 현장에 갔을 때 핸드폰 보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서 학교에서 실제로 불안한 과목을 보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요약본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진짜 교재 작업을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강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오래 기억에 남길 수가 있을까?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분석 파트가 있고요. 개념을 이해하는 분석 파트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빈칸을 채워가면서 그 부분을 복습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만약에 특정 개념이 중요했다라면 그 개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리마인드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겨울방학부터 이런 교재 구성을 취하고 있었는데 내신 때에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요. 그럼 아이들이 훨씬 더 수업에 대해서도 집중도도 있고 그 수업 마무리할 때 리마인드까지 하고 나면 아 이런 개념이 중요했었구나 확실히 각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방학뿐만 아니라 내신 교재도 이런 구성으로 아이의 제 자체 교재를 만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형식의 교재를 아이들이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의 과제집은 파트 1, 2, 3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접하고 사실은 파트 1, 2, 3가 나눠서 풀라는 의미예요. 하루, 이틀, 3일. 그래야지 아이들이 복습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풀게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사실 그 의도와는 다르게 직전 날에 그리고 대충 풀고 제가 숙제하는 방법은 항상 이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풀고 채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답. 왜 이게 틀렸는지, 이 답이 왜 틀린 선지인지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보통 풀고 채점하고 와 많이 틀렸네 해맑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막기 위해 숙제 검사를 할 때 너무 풀고 흔적이 없다, 오답이 안 되어 있다. 제가 이 관으로 옮긴 이유 중에 하나예요. 바로 옆에 스카가 있어요. 스터디 카페. 그래서 제가 금토일은 아이들과 함께 10시부터 1시까지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같이 오답을 분석시킬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끝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 의도대로 아이들이 풀게 하기 위해서 이번 시즌엔 더 독하게 관리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도쿄 레벨업은 외부 지문의 유연성을 길러주기 위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관식 서술형까지 제작을 해서 넣어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지문 해설도 보고 그리고 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서술형 대비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 더 외부 지문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게 그런 경험을 쌓아줄 수 있게 도쿄럴 레벨업 파트가 과제물로 또 나가게 되고요. 제가 도쿄럴 레벨업 수업은 이 지문으로 하게 될 거예요. 이 과제물로. 그리고 고전 필수 어휘는 아이들이 특히나 고전 힘들어 하잖아요. 저희도 학교 다녔을 때 막 삼이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싫어했잖아요. 그런 작품들 조금 더 유연하게 풀 수 있게 제가 만든 어휘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어휘들이 고전 시가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작년에 이거 갖고 다니면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갖고 다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이들 이거 제공을 할 거고 테스트에도 반영을 해서 고전시가 필수 어휘는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리팀이 클린팀과 조교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클린 선생님들은 다 전원 국어 전공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오류 없이 그리고 저희가 클린 진행 전에 포인트와 그리고 혹시라도 막 사람들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찝고 클리닉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든 클리닉 선생님들은 저랑 동일한 이제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고 회의를 거쳐서 포인트도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을 제가 뽑거든요. 저 아이들 엄청 좋아하는데 아이들한테 소홀한 선생님 제가 못 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클리닉을 진행하고 계신 선생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교팀들은 다 제 제자 출신이에요. 다 광문고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해부터는 멘토링 조교를 따로 두었어요. 그래서 특히 세특, 학생부 잘 못 챙기는 친구들, 그리고 수행평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저희가 만들어드리진 않아요. 이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만 잡아드려요. 아, 세특은 이런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너가 조금 더 나중에 학종을 쓸 때 좋을 거다.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실제로 학습 관리까지 해줄 멘토링 조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조교를 두게 되었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자 양식 바뀐 거. 제가 많이 그러니까 몇 년간 똑같은 양식의 문자 양식을 보냈는데 최근에 느꼈던 점이 어머니들께서 너무 이제 내용이 기니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 좋게 다 텍스트였는데 이거를 뭐 과제물 정도
그래프로 보여드리고요. 파악하기 좋으시겠죠. 그리고 아이가 실제로 어느 영역이 부족한지 그래프로 이해하실 수 있고 모든 시험이 누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2회차보다 2회차가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그래프로 아이의 성장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취약점도 한눈에 파악하기 좋으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공지사항과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 아이가 요만큼 하고 있구나 혹은 여기를 더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파악하실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번에 특히 신경 쓴 거 학생부나 수행평가 가이드를 해줄 멘토링 조교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멘토링 조교가 학습 관리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도 제가 이제 신입생들 받게 되면 그런 안내 문자 드릴 거예요. 이 아이가 학습 관리가 필요한 친구라면 스터디 플래너를 같이 쓰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뭐 수행평가 시즌에 너무 아이가 막연해해요. 그럼 보내주세요. 그러면 친구가 아주 친절하게 저희 멘토링 조교가 수행평가 만점 받았던 친구예요. 다 여태까지 수행평가에서 감점을 받지 않았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무엇보다도 조언을 진짜 현실적인 조언을 잘해줄 거예요. 그리고 저의 시간표고요. 네. 그리고 저의 이제 제자들의 작년 코멘트예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의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항상 매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이 더 효율적이고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강사예요. 저 아이들 진심으로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이렇게 맡겨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믿고 맡겨주시면 아마 실망시켜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도 최대한 이 아이의 약점에 맞춰서 어느 부분을 보완해주면 좋을까 끊임없이 같이 고민을 하고 어머니들하고도 소통도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다시 어머니들하고 연락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끝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말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카데미에서 광문고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송유정 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광문고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현재 22년도 22 개정에서 적용받는, 화면 어떻게 된 거죠? 어머님들 자료 앞에 있으시죠? 그래서 그 15 개정 과학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원래 이전까지만 해도 고2에서 1년 동안 통합과학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2학년에 올라가면 물화생지 원 중에 이과생들은 통상 3개를 선택해서 이제 과학을 들어요. 그리고 고3이 되면 물화생지 2에서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22 개정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그 통합과학 자체가 1학기하고 2학기 교재 2개로 나눠져요. 예전에는 그냥 교과서가 하나여서 1년 동안 썼었는데 1학기와 2학기로 나눠지다 보니까 사실 얘네들의 시험 범위 선택에 있어서 예전이랑 다르게 1학기에는 정말 1학기 것만 끝내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지금 현재 광문고가 예전에는 한 시험 안에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을 보면 크게 4개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순서대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다 해소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시험 범위를 좀 잘랐어요. 그래서 1학기 안에 있는 1단원은 중간고사 때 보는데 2단원을 모두 다 소화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지금까지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1학기 거랑 2학기 걸로 교과서 자체가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는 시험 범위를 줄이는 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통합과학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2학년에 올라가 보면 2학년 때 우리 아까 2학년에 올라가면 물화생지 원 중에 3개를 선택해서 1년 동안 끝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중에 학교에서요 2개를 선택하거나 3개를 선택하는 걸 정해줄 거예요. 아직 안 정해졌어요, 학교별로. 그래서 그걸 정한 다음에 예전에는 1년 동안 했던 코스를 이제는 한 학기 때만 진행을 할 거예요. 한 학기 안에 집중이수제처럼 해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고1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과를 선택했을 때 부담은 매우 커지는 건 맞습니다. 남들이 1년 동안, 선배들이 1년 동안 했던 걸 한 학기 안에 끝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2학기에 가면 물화생지2를 우리가 고3 때 했었거든요. 근데 고3 2학기까지 내신을 끌고 갈 수 없는 현실이 있다 보니까 물화생지2를 고2-2에
일부를 하고 고3 1학기 때 일부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는 사실 이제 내신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들은 이과를 선택했을 때 1학기, 한 학기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죠. 사실 현재 이미 약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한영고 같은 경우는 집중이수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집중이수제를 해서 한 학기 안에 물화생지 원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끝내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능 문제를 풀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영 친구들은 제가 이제 작년에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극상과 극하로 나눠져요. 그래서 저희 학생 중 한 명이 뭐 68점을 받았대나 78점을 받아서 선생님 저 망했어요 하고 왔는데 등급이 나왔는데 보니까 3등급 앞부분인 거예요. 선생님 학교의 대다수의 친구들이 10점, 20점이에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나중에 수능에서도 화학을 선택할 애들인데 이거를 거의 손을 못 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집중이수제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 뭐 할 거냐면 나중에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볼 거예요. 근데 이 통합과학의 심화 문제가 원 영역에서 나와요. 물화생지 원에서. 그러니까 이과를 선택할 경우 그런 통합과학에 있는 심화의 해결이 가능하고 사실 이제 통합과학으로 문과생, 인과생이 다 같이 수능을 보다 보니까 이과생이 사실 조금 더 유리합니다. 문과생이 사실은 아래 점수를 좀 깔아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과생들끼리 하던 과탐의 경쟁을 아마 요렇게 해서 조금 완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 과목의 특성을 보면 출제 범위가 너무 넓어요. 출제 스펙트럼이. 중등과학도 나오고 통합과학도 나오고 화원도 나오고 물원도 나와요. 근데 광문고가 이게 널뛰기를 해요. 그래서 어쩔 땐 되게 쉽고 어쩔 땐 되게 어렵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나마도 제가 봤을 땐 선행 영역을 가장 안 내는 학교가 광문고예요. 그러니까 광문고는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선행을 많이 안 했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좀 많이 안 했어요. 해도 고등학교 와서 정신 차리면 사실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는 광문고예요. 그 다음에 이 토광과학의 특성 자체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수업을 듣지 않고는 문제풀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출제 영역이 많이 확장되기 때문이다라고 써놨는데 광문고 같은 경우는 조금 되게 특이한 거네요. 이제 우리가 소화할 때 쓰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이 좀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방류하시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에 좀 졸지 않고 들어줘야 되고 문제집 한두 권으로 해결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은 걸 풀 수는 없고요. 문제는 이제 한 권의 문제집이요. 어머니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오투과학 보면요. 그 오투과학에 들어있는 문제 양의 반밖에 안 돼요. 지금 저희도 완자를 쓰거든요. 근데 고등부 문제집 한 권이 과학 문제집의 경우 중등부보다 문제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최소 2권을 풀리게 되는 거고 광문은 일부 문제집에서 완전 숫자도 안 바꾸고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전년도 혹은 이전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별로 나오는 그 특이한 출처가 어딘지 모르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나 프린트 반영을 한 경향이 어느 정도 이제 출제가 됐느냐 이런 것들을 보려면 기출 문제를 이제 다개년도를 봐야 되는 거죠. 작년 것만 봐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한동안 광문고가 그랬어요. 문제는 올려주는데 정답을 안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애매한 답 같은 경우는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친구들한테 정답지를 저 같은 경우 이제 수거해서 워드를 쳐서 이제 준비를 좀 해놨고요. 학교별 특성이 이제 워낙 통합과학은 전체적으로 강해요. 배제는 배제대로, 뭐 한영은 한영대로, 광문은 광문대로.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좀 이제 반영하는 게 수업 시간 내,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여기서 좀 분석해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요즘 고1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영수 비중이 커지는 만큼 일단 과학 숙제는 진행이 안 돼요. 주 1회 수업이에요. 근데 숙제를 거의 안 해요. 제가 보면 통계를 내봤더니 23명 중 1명이 손을 안 대도 될 정도의 숙제를 해와요. 그럼 나머지가 거의 숙제를 안 한다는 거고요. 저희 교실에 이제 정말 이제 막 많이 들어오면 25명까지는 들어오지만 제가 이제 거의 20명 밑으로 학생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의 20명 밑으로 받으면 그 안에서 숙제를 해오는 학생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들고 온다고 그러고 깜빡했는데 저 한 달 스케줄표에 애들 클리닉 잡혀 있는 게 이름이 정말 빼곡히 적혀 있거든요. 그게 다 숙제예요. 그래서 거의 숙제가 진행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어머님들한테 부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엄마가 시킨다고 이제 고등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을 최대한 많이 보내주시는 게 상책이에요. 집에서 어차피 안 하는 거 학원에서 지나가면서 1시간씩 와서 숙제하고 가는 게 낫고, 확인해보면 아마 영수 숙제도 다 안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등부 성적과 학습 습관의 잔상이 있어요. 아, 어쩜 그렇게 다들 자기가 우등생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3주 전부터 중학교 때 벼락치기에서 성적 나왔던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중학교 때 머리가 안 좋아도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고등부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시험 3주 전에는요, 수학은 일주일에 300문제에서 500문제씩 숙제가 나와요. 영어 지문이 막 80개씩 나와요. 그러면 3주 전 벼락치기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고력이랑 계산 문제들이 나오는데, 중등부 때는 사고력에 관련된 문제나 이제 계산 문제가 굉장히 적어요. 고등부 나오면 이게 과학 문제인지 이게 수학 문제인지 모를 정도의 계산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연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가죠. 그래서 정말 벼락치기를 하려고 하는 학생 중에 일부 단어는 아예 책도 못 펴보고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빼미 생활을 정말 많이 하죠. 제일 큰 문제입니다. 새벽 3, 4시까지 사실은 뭐 혼자 앉아서 정말 집중하는 경우가 없어요. 대개 최소 기계를 2, 3개 이상 켜놓고 숙제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에 공부한 것 자체에 대한 유세가 되게 많아요. 자기 새벽 늦게까지 공부했다 이거죠. 피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식구들한테 짜증은 내면서 학교 가면 졸아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밤에 제가 수업할 때 8시에도 졸아요. 이런 친구들 진짜 꼴딱 밤을 샌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못 들어, 학원에서도 못 들어, 새벽에 이제 밤에 집에 가면 11시쯤 이제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거의 3년 갑니다. 거의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올빼미 생활은 지금 중3부터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었지만 채점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도 자기가 풀고 싶은 것만 풉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좀 습득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일부 자기가 기억나는 것만 푸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문제집을 어떻게 푸냐면요. 저희가 수업 끝나고 문제 푸는 걸 시키면 1번 읽어요. 문제 넘겨요. 앞에서 답 찾아서 체크해요. 2번 읽어요. 앞에서 답 찾아서 체크해요. 문제집이 문제집 푼 거지 본인 문제집 푼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이게 오픈북 테스트도 아니고 시험 보면 나중에 이제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굉장히 많이도 남아있지만 오답도 거의 확인하지 않습니다. 채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집 보면 단계가 있어요. 핵심 체크, 그 다음에 기본 유형, 내신 탄탄, 그 다음에 실력 쑥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 체크부터 실력업까지 그냥 쭉 풀어요. 중간에 오답 확인하지 않고 쫙 풀면서 이제 심지어 2, 3단원을 그냥 쭉 풀어요. 오답 확인하지 않고. 근데 과학은 앞에 내용이 쌓여서 뒤에 내용까지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르는 상태로 쭉 풀다 보니까 계속 뒤로 가도 문제가 틀리는 거예요. 채점도 잘 안 하지만. 근데 틀리니까 의욕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많이 안 하는 친구들은 한 페이지 풀고 채점하라고 그래요. 한 페이지 풀고 채점해. 자, 오답 확인하자. 해설지 보면 이론들이 나와 있잖아요. 틀린 이론 왜 틀렸는지 문제 옆에다가 첨삭 써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요즘은 눈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용어도 정말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주관식 답 중에 이제 가로막이라고 지금은 용어가 바뀌었어요. 횡격막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친구가 늘 눈으로만 보고 푼 거죠. 횡경막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써보는 게 너무 안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켜요. 근데 확실히 한 페이지씩 풀고 채점을 시키면 뒤로 가면 점점 맞추는 게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고1이라서 많이 큰 것 같지만 얘네들이 아무리 잘나봐야 17살이거든요. 그래서 뒤로 가서 이제 맞추는 게 많아지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어떤 녀석은 와가지고 저한테 칭찬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변태 같아 하지 마 뭐 그랬어요. 근데 진짜 칭찬받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클리닉을 불러서 애들하고 약간씩 상담도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이제 클리닉을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거의 전 7일이 거의 클리닉이 거의 다 깔려 있거든요. 제가 정규 수업이 너무 많은 날이 아닌 이상. 그러니 우리 아이가 부족한데 제가 클리닉을 안 부를 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애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뭐라고 하면 싸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저한테 연락해서 우리 아이 클리닉 좀 잡아주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또 잡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요즘 애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자랐나 봐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 아우 잘생겼다 이제 지식만 채우면 돼 했더니 잘생겼어요? 그래서 막 공부하고 그러고요. 여자애들도 어머 피부가 이렇게 좋은데 화장은 왜 한 거? 어머 빛이 나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그다음부터 화장도 안 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불러서 칭찬도 하고
단점도 솔직히 나누고 요렇게 해서 클리닉 때 아이들이랑 접근하면서 부족한 걸 좀 고쳐 가거든요. 근데 어머님 잔소리 하잖아요. 요거 일주일 안 갑니다. 일주일 있다가 다시 또 원상복귀 돼요. 이거를 1년간 해야 사실은 안정적인 1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지구력과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고등부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광문고 통합과학의 이제 기출 특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도는 순서대로 좀 진행돼요. 다른 학교는 1학기 범위 안에서도 물리 조금, 화학 조금, 생명 조금, 지학 조금 이렇게 뽑는데요. 광문고 같은 경우 일괄 이렇게 쭉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어떻게 할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97점이 3등급이 되는 상황도 정말 많았습니다.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는 그 80점대 후반이 4등급 이 나오는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데 되게 광문이 항상 저렇게 된다 하더라도 2학기 기말고사 때 등급을 조절하려고 그래요. 2학기 기말고사를 완전 어렵게 돼가지고 이 등급을 다시 소트시키고 이랬었는데 작년은 1년 내내 쉬웠었어요. 그래서 이 실수가 많은 남학생들 있죠. 한두 글자 잘못 읽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결국은 굉장히 똑똑하게 문제집을 잘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잘 받지 못하는. 일부 문제집에서 너무, 그러니까 문제 난도가 높아지면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광문고는 문제 난도가 정말 높아지면 문제집에서 숫자도 안 바꾸고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네가 공부를 할 의도가 있어서 문제집을 한 2번 풀어봤다라면 너네는 요거를 틀릴 리가 없어.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설명해주지 않았어도. 그 문제들은 사실 학교에서 다 설명하기 힘든 좀 난도가 깊은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숫자도 안 바꾸고 내는 경우들이 있고 쉬우면 학교 프린트와 교과서를 중심으로 출제되는데 요때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나 교과서의 양이 그 프린트의 양이 다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구석구석을 다 외워야 되는 요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내용과 관련이 없는 문제가 출제돼요. 가끔 이 동네 과학 선생님들끼리 만나서 정말 목에 피가 뛰어들고 막 화를 내요. 이런 문제를 냈다고. 근데 광문고가 그런 게 꼭 한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학기 중간 기말고사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많았어요. 1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사이에는 시험 범위가 적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24년도의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에서 출제 비율이 정말 높았습니다. 근데 프린트의 내용의 양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프린트 갖고 오라고 해서 봤더니 학교에서 프린트에 있는 내용 외에도 설명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자, 저희 서울 아카데미 광문고 통합과학 수업은요, 판서로 수업돼요. 그래서 정말 이제 고등부 오면 애들이 머리가 떨어지면 정말 기술적으로 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피하려고 칠판만 보라고 해서 판서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교재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애들이 이제 제대로 된 합수법을 배우는 친구들은 고2 올라갈 때 어머님들이 힘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집 첨삭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확인하고 요거를 1년 동안 익혀두면 2학년 올라갈 때는 자기가 문제집을 이렇게 풀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그래서 지금 고2는 어머님 클리닉을 되게 좀 안정적으로 오는 편이고 가끔 얘네들이 펑크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실에 텅 빈 상태에서 혼자 있으면서 빈 교실을 사진 찍어서 이제 카톡에 보내면 그러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면 정말 15분 안에 애들이 와서 다다다다다 앉아요. 그래서 고2 정도 되면 1학년 때 이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좀 성숙하고 그다음에 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초용어 확인 프린트를 하는데요. 대개는 학교 프린트랑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보시면 가로 채우기, 이게 정답지거든요. 가로 채우기에서 다 용어들을 구멍 뚫어놨어요. 다 쓰게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필기를 안 하고요.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 예쁘게 필기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트 필기를 막 와서 자랑하는데 구두 테스트 해보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용어를 확인하는 연습들을 하는데요. 문제집이 시험 전까지 완성이 안 된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문제집을 푸는 건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용어 테스트만 막 시켰어요. 그랬더니 당일 시험에서 93점이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대개는 요것만 완성시켜도 80점은 넘습니다. 광문고는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 학교예요. 불편한 문제가 4문제 이내예요. 이 4문제를 모두 맞히면 1등급이 되는 거고 누군가는 여기서 감점이 있을 거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등급차가 살짝씩 벌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저희가 시험 전에 진행을 하는데 3월 달에 저희가 개강을 하면 대개 4월 둘째 주 정도 되면
학교 시험 범위를 모두 마무리를 시킵니다. 4월 넷째 주에 벌써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4월 첫째 주에 시험 범위가 끝나고 4월 둘째 주부터 이렇게 확인 테스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테스트 하기 전까지 애들이 그냥 다 자기가 문제 잘 풀고 있고 시험 3주 전쯤 건드려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되게 이걸로 시험을 봐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제목이 광문고 기말고사 시험지잖아요. 그래서 광문고 걸로도 보고 다른 학교 걸로도 봅니다. 이 시험을 보면 여기서 나온 점수가 문자가 갈 거예요. 대개는 여기서 나온 점수가 본인들 중간고사 첫 시험 그 성적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점수가 우리 애가 한 48점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얘 불러서 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시면 연락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어쨌든 이제 강사가 뭐 이제 확인하고 있고 점수가 정말 안 좋으면 저기 좀 전화를 드리고 해서 요렇게 해서 사전에 확인을 하면 여기서부터 애들이 각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좋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총 18개를 풀었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 그대로 숙제 좀 제때 하고 클리닉 안 나와도 되는 그 23명 중에 1명 있는 이런 학생들이 보면 3년 내내 클리닉 안 나오고 거의 1, 2등급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아이들이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진행을 하고 마지막 직전 강의에 학교 프린트 확인하고 교과서 확인하고 파이널 모의고사 진행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 되도록 사전에 다 진행을 해요. 직보 때 오면 최대한 라이트하게 해요. 직보 때 또 통합과학이랑 다른 과목이랑 같이 시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가장 많이 풀어놓고요. 학교 프린트 경우는 한 3, 4번을 돌려요. 3, 4번 돌리면 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랑 진행을 해요. 근데 제가 고등부에서 3년간 20년 넘게 강의를 해봤더니 고1 때 이 학원 저 학원 클리닉 끌려다니고 고2 때 클리닉 끌려다녔는데 고3 때까지 클리닉을 끌려다니는 친구들은 사실 대학 가기 힘들더라고요. 고1 때 잘 자리 잡아서 고2 때 자기주도적으로 행동했던 친구들이 고3이 되면 자기가 다녀야 될 학원을 일주일에 주 1회만 가요. 수학도 1회 가고 영어도 1회 가고 당연히 과탐도 1회 가고 영어 뭐 국어도 한 번만 가고 그러다 육모가 끝나면 일부 과목을 정리해서 안 다녀도 돼요. 그래서 되려 고3이 가장 시간이 많고 언제 클리닉을 불러도 오더라고요. 근데 요렇게 돼야 안정적으로 대학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고등부 애들한테도 야 너네 잘못하면 고3 때까지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고1 때 습관이 잘 들어놓으면 고3 때 정말 대학생처럼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가끔 고3 클리닉을 할 때 고2를 불러요. 그러면 고3이 하는 행동 패턴이나 이런 걸 보면서 예의도 되게 발라집니다. 그 고1 같은 경우는 한 40분 넘어가잖아요. 보내주십시오. 막 상태가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나요. 오늘 한계를 초과했단 말이죠. 막 이래요. 네 한계가 몇 시간인데 2시간이요. 국어에서 1시간 20분 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막 이래요. 그런데 고2나 고3이 저한테 깍듯한 걸 보고 나면 간다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2학기쯤 되면 조금씩 저한테 굉장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저희 수업은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수업이 있는데요. 이제 금요일은 어머니 제가 들어가고요. 토요일은 노영섭 선생님이랑 저랑 크로스로 들어가요. 일요일은 노영섭 선생님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결석을 했을 경우 일요일 수업 노영섭 선생님 수업 들어가는 학생이 제 수업으로 와서 수업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직보도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클리닉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저랑 맞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형섭쌤이랑 맞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들었는데 형석쌤한테 또 질문 받고 하면서 또 다른 어떤 풀이 때문에 더 보완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둘 말고도 최용재 선생님이라고 저는 조교 선생님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파트너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 대학생 조교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사의 눈으로 어머님들이 저희한테 맡겨줬기 때문에 강사끼리 클리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도와주고 나면 또 아이들이 많이 완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저기 잠시만요. 형섭쌤 인사 좀 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저보다 10살 어려요. 많이 어려요. 올라가 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통합과학 맡고 있는 노영섭이라고 합니다. 이제 통합과학이 단순하게 1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과학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만큼 지치지 않고 제가 독려도 많이 하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선생님 조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 지루하세요? 괜찮으세요? 아직까진 괜찮죠? 광문고등학교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처음 뵙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광문고등학교가 정말 인원이 많아요. 뭐, 아까 이보라 선생님도 그렇지만, 이보라 선생님이나 저나 막 100명은 기본적으로 되게 넘게 인원을 데리고 있어, 광문고가. 그래서 이보라 선생님도 150명 막 이렇게 데리고 계시거든요. 저도 비슷한데, 광문고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해서 늘 꽤 괜찮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시간이 저한테는 늘 시험 무대예요. 아이들만 시험이 아니고요. 저도 매번 시험을 겪게 되더라고요. 일단 애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별로 재미없는 과목이기도 하죠. 그죠? 저도 영어를 가르치면 영어가 그렇게까지 막 재미있는 과목은 아닐 겁니다. 근데 어떡해요? 학교 갔으니까 해야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광문고등학교가 시험 문제가 쉬운 학교는 아니에요. 물론 한영고보다 쉬워요. 상일여고보다도 좀 쉽습니다. 그 다음이 광문고예요. 그래서 한 중간보다 중상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게 광문이다. 근데 서술형은 강동구 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가장 까다롭게 냅니다. 서술형이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배점도 참 잔인하게 깝니다. 토시 하나 틀리면 5점이 날아가요. 토시 하나가, 그러니까 왜 부분 점수를 안 주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시 하나 틀리는 거에서 5점씩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애들이 등급을 맞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들어들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대부분의 추세긴 한데 외부 지문이요. 외부 지문 출제가 많다는 얘기는 사실은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아이들에게 좋지는 않죠. 시험 범위로 공부했는데 그거 외에 그것만 해도 꽤 분량이 많은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뭔가를 더 낸다고 하면, 근데요 그 외부 지문이요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다른 모의고사에서 꺼내 오거든요. 근데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어요. 글의 순서라든가 문장 삽입이라든가 관계없는 문장이라든가 총 한 3가지 범주 내에서 나와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막 그렇게까지 어려워하진 않는데, 그 외부 지문을 어렵지 않게 풀려면 준비는 좀 많이 되어 있긴 해야 합니다. 모의고사도 지금 시기엔 좀 많이 풀어보고요. 좀 그런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영문으로 문제를 유추해내서, 그러니까 선택지가 한글이 없어요. 거의 다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그 해석 능력까지 보게 되는 게 광문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일 많은 건 강동이 제일 많아요. 강동은 45문제예요. 근데 광문은 그 정도는 아닌데 한 30문제 초중반에서 끝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영문으로 유추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선택지를 하나하나 이제 해석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어휘 변형도 좀 많아요. 이 근처 학교는 다 어휘를 변형합니다. 배제를 제외하고 거의 어휘를 변형하는데 광문고가 한영고 못지않게 어휘 변형이 되게 많은 학교예요.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느냐? 아니요. 그런 동의어나 반의어나 유의어는 수업 때 얘기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학습을 해오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어머님, 아버님 세대나 제 세대가 공부할 때 유추나 함축 의미를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한 4년 전부터 신유형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광문고가 좀 맛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문제가 시그니처 문제처럼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문은 우리가 봤던 지문이 맞는데 어느 한 부분에 밑줄을 쳐두고 그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막 찾아내게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수능의 모의고사 21번 문항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난도는 좀 있는 편이에요.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라 만약에 중상 정도의 실력이면 틀릴 여지가 많아요.
아예 상인 애들이 맞추는 문제지 중상이면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필요하게 될 거고, 중학교 때 내내 아이들이 막 어법 공부 많이 하지 않나요? 중학교 때 어법 공부 진짜 많이 하는데 왜 맨날 어법을 물어보면 왜 맨날 모른다고 하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광문고에서도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다행히 어법을 내는 게 터무니없는 데서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와야 될 어법들을 좀 찍는 편이에요. 저도 학교를 여러 개 하고 학년을 여러 개 하고 고3을 하고 있지만 유독 좀 학교 선생님하고 보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눈이 비슷한 학교를 뽑으라면 광문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썰을 풀어주고 그리고 수업을 나가고 문제를 만들어주고 풀어보고 하다 보면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반응이 바로바로 오거든요. 그 문제 나왔어요. 소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맞춰줄 줄은 몰랐던,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런 눈으로 출제하지 않을까? 제일 비슷한 눈을, 문제를 출제하는 가장 비슷한 눈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광문인가 봐요.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그래서 이거 서술형. 근데 서술형이 한 지문 안에 2문장을 찍어줬어요. 이거랑 이거. 나올 것 같아. 했는데 그 2개 그냥 동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걸 보고 선생님이 문제 출제하러 들어온 거 아니냐고 막 이러는데 좋은 말이죠. 근데 아이들한테 있어서 서술형이라는 게 늘 못 잡는 문제이면 안 됩니다. 애들 물어보면 객관식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저 서술형 어려워요 그러는데 나오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땐 이 지문이 주제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법적으로 너무 중요한 지문일 때 대부분 거기서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특히 어법의 중요성을 좀 두고 있으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필수어법으로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 문장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이거를 좀 암기를 시켜야겠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꼭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또 정리된 자료 줘가면서 또 클리닉 하면서 서술형 테스트 보면서 그렇게 준비를 시킬 겁니다. 어법성 판단 문제가 점점 증가해요. 사실은 어법 문제가 증가하면 안 돼요. 현재의 수능의 트렌드를 가보면 어법 문제가 증가해선 안 되는데 내신의 변별력을 확보하려다 보니 아무래도 어법을 좀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문 내 어휘 변형이 심해진다. 문법까지 막 변형하지는 않아요. 다행히. 문법까지 변형하는 것 한영고. 근데 어휘 변형은 광문고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봤었던 그런 단어가 아니라 많이 변형되어 있는 형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1학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중학교 때 3학년 때도 내내 지문을 외웠대요. 보통 그렇죠?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 그 외운 지문 갖고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봤던 지문이고 알던 지문인데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 버리니까 자기는 못 보던 지문같이 느껴지더래요. 그럼 겁을 탁 먹어요. 그럼 틀려요. 아이들은 긴장하는 순간 까매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애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의 어휘가 있으면 제가 고1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고3을 지금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 고3에까지 해서 필요한 어휘들을 정리해줘도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한 2-3개 정리해도 저는 막 8개까지 정리해주거든요. 그리고 수업 때마다 계속 반복을 시켜요. 제가 무슨 라디오가 된 것처럼 계속 반복을 시켜주다 보면 얘네가 막 외우려고 들지 않아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자꾸 이제 대답을 해가고 대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이가 아는 겁니다. 제가 좀 번거롭더라도 자꾸 반복을 시키는 것만큼 우리 어렸을 때처럼 막 빽빽이 쓰고 이런 시대는 아니니까 자꾸 눈으로 보고 눈으로만 보는 건 남자애들 방법이니까 말로 하게끔까지 가야 됩니다. 영어는 말로 할 수 있으면 아는 겁니다. 근데 말까지 가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막 원어민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막 대화도 했다가 그때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말을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습득이 늦어져요. 자꾸 말 시키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것들을 잘 따라오면 될 것 같고 속담 문제라든가 뭐 어휘 영영풀이 문제는 거의 조금 난도 있게 낼 땐 다 내요. 이 문제는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담 추론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속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냥 영어로 다 바꿔서 나오니까 영어 속담으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해야겠고 벌써 이것만 봐도 애들이 준비할 거 엄청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해 줄 게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지도하니까. 그래서 내용 유추라든가 외무 지문에 대해서도 좀 긴장감을 덜 하게끔 다양한 문제랑 문제 푸는 스킬. 문제 푸는 스킬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잘 안 가르쳐 줬었거든요. 근데 외부 지문이 강화되면 문제 푸는 스킬을 알려줘야겠더라고요. 고3들이 푸는 문제 푸는 스킬을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판 모르는 지문을 본인들이 뭔가를 해결하려면 고지고대로 가면은 단어도 모르고 해석도 안 되는 상황이면 무조건 틀리거든요. 근데 스킬을 좀 알면 그런 건 기가 막히게 활용을 잘해요. 꼼수를 알려주니까. 근데 그런 것만 이제 활용을 잘할 수 있으면 이 친구들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남자 선생님이죠. 그리고 서울 아카데미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강동구에서 정말 오래 있었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을 크게 믿지 않습니다. 저 그거에 너무 많이 속았거든요. 막 수업하고 있으면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걔한테 그거 지난번에 했던 그거 뭐였지? 라고 얘기하면 이러고 있는 거죠. 처음 들었다는 그 얼굴 표정으로. 그래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한테 믿음은 주지만 실력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믿음을 줄 뿐이지 실력적인 믿음은 제 눈으로 확인해야 내 귀로 들어야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좀 여기 애들 없죠? 애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늘 의심을 품습니다. 얘가 진짜 이해를 한 걸까? 이해를 했다면 말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쓰지 않아도 말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꾸 시키게 돼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클리닉입니다. 클리닉은 저도 이제 도우면서 진행을 하지만 저는 클리닉 전담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 저랑 벌써 6년간 같이 근무하셨네요. 다들 클리닉 선생님이 총 3분입니다. 총 3분이고 다 영어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제 기준은 무조건 영어를 전공하신 분들이 옆에서 봐줄 겁니다. 만약에 틀렸다면 얘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저한테 보고가 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게끔 할 거고, 특히 이거 2번째, 제가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수준의 수업을 하다 보면요, 애들 중에서는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좀 1대1로 케어를 좀 받고 싶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외 선생님을 아예 모셔놨습니다. 1대1로만 봐줄 수 있는 과외 선생님 아예 모셔놨어요. 그래서 제 수업 갖고도 뭐 본인이 이해가 잘 안 됐거나 한 번 더 듣고 싶거나 그러면 이 1대1 그 과외식 수업을 하시는 분한테 신청을 할 거고요. 근데 신청은요, 어머님, 아버님, 너 무조건 해라고 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건 찾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욕심 부리셔야 됩니다. 아버님들이 욕심 부리시고 이거 공짜예요. 무료입니다. 제 수강생들한테만 제공하는 거니까 스케줄별로 아이들 시간대별로 시간 타임테이블 짤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아예 월요일 날 5시, 6시에 그냥 1시간 동안 고정시켜주세요. 네, 가능합니다. 단 고정시켰는데 그 수업 펑크 났어요. 그럼 빠집니다. 약속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지켜야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약속만 지켜준다면 이분이 제 수업 내용을 리뷰한다든가 아니면 애들이 모의고사 진도를 막 나가고 있는데 얘네가 교과서를 좀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 이분한테 요청하면 교과서를 다시 봐주십니다. 선생님, 저는 문법 중심으로 하나하나 문장을 좀 분석해보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저는 애들한테 막 입에다 넣어주는 성격은 아닙니다. 애들이 목마르면 물 달라고 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이들이 좀 어렵다면 어머님들이라도 뛰어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수업 영상 촬영하는 건 매번 똑같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제 수업은 핸드폰이나 다른 걸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 수업 이렇게 녹화하거든요. 학원에 와서 봐야 됩니다. 집에 가서 보는 거 안 됩니다. 제가 그것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영상을 줬더니 애들한테 공유하고 팔기까지 합니다. 팝니다. 제 영상을 팔아요. 근데 너무 슬퍼요. 3,000원에 팔아요. 3,000원. 매점 빵 2개 뭐 이런 걸로 막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 없게 학원에 와서, 왜냐면 학원에 있으면 클리닉 선생님도 있고 저도 있고 1대1 과외 선생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레이더망이 딱 좁혀지죠. 그래서 온전하게 듣고 온전하게 복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싶어요. 애들은 줌 강의 해보셨으면 아시잖아요. 틀어놓고 딴짓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거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 눈앞에서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제물은 다른 사람 안 시켜요. 제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제가 직접 해요. 그래서 과제물 안 돼 있다. 미리 알아두세요. 엄청 혼납니다. 과제물 안 돼 있으면 엄청 혼나요. 그거는 그거는 저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엄하게 그렇다고 제가 때리진 않습니다. 때리진 않지만 제가 막 혼내는 거에 대해서 어머님들도 이 부분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형평성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기대하는 게 조인석이 낸 최종 모의고사, 그래서 조이고사라고 애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조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애들이 지어줬으니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듭니다. 물론 아이들한테 과제로 내주는 문제는 시중 문제가 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시중 문제 주면서 뭐 이거 내가 만든 거 이딴 뻥은 절대로 치지 않습니다. 근데 조이고사는 철저하게 3주 전부터 제가 혼자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료도 참고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학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낼 거야 라는 거를 출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수강생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유출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절대 유출은 무조건 막습니다. 심지어는 직전 보충 때 푸는데 학원 와야만 받을 수 있고요. 받고 가는 거 안 됩니다. 내 눈앞에서 다 풀어야 됩니다. 내 눈앞에서 다 풀고 틀린 거 나한테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납니다. 그 시간이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됩니다. 확인까지 하는데 그 부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100점 많아요. 100점도 많고요. 1등급 넘쳐 흐릅니다. 전교 1등이요?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자랑하려고요. 정말 자랑할 수 있어요. 이 애들이 이렇게 제 옆에서 수업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뭐 대치동 수업도 있고 뭐도 있지만 영어만큼은 저한테 듣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들어주고 있고 저와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제가 설명해주고 제가 지도하는 방향이 잘 맞았던 거겠죠. 그래서 더 열심히 따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혼나는 애들도 있어요. 직전 보충 하다 말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밥 먹으러 갔다가 대박으로 깨졌어요. 근데 100점 맞았어요. 100점 맞았는데 선생님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점수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 지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잘 이렇게 따라오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런 부분에 예의라든가 시간 약속이라든가 과제물 약속에 대해서는 좀 철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예외를 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늘 뭐 1등급만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영어 점수 뭐 75점, 어떤 친구는요,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런 점수를 받아본 게 처음이에요. 그럼 마음이 덜컥해요. 망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엄청 좋은 점수를 받아본 거예요. 이 아이에게서 저는 영어의 신이 됐어요. 이 눈빛에서 막 느껴져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잘 호흡하고 있고 얘네 형도 언니 오빠들도 막 가르쳐 놨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되게 좋은 성과로 보답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선생님이지만 누구보다 꼼꼼합니다. 나의 꼼꼼함을 따르는 자 없다고 전 봅니다. 다른 데서는 안 그래요. 학원 밖을 나가면 저 바보예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엄마한테 맨날 혼나요. 근데 학원에서만큼은 이거 일이잖아요. 잡이잖아요,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좀 철두철미하게 진행하게 될 겁니다. 슬렁슬렁하지 않습니다. 제 성격상 그게 안 돼요. FM입니다. 반 많이 깔아놨어요. 제가 담당하는 학교 학년 중에서 1학년 반 제일 많이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대를 벗어나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반이 총 4개예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일에반을 원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번에는 주일에반도 한번 개설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도 물론 엄청 중요해요. 특히 수학, 이제 종리 선생님 와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수학도 엄청 중요하고 국어도 엄청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영어는 내신에서만큼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대를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은 활기찰 거예요. 그리고 절대 지루하다 소리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아서 놀려주고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혼내기도 엄청 혼내고 수업할 때 막 강조도 하고 소리도 막 지르고 할 거예요. 수업은 제 거니까요. 제가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애들한테 시작과 끝을 함께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고 잘 지도할 수 있게끔 여건을 잘 마련해 주시면
아이들의 고1 시작부터 고3 마지막 끝까지 애들이랑 같이 늘 달렸네요. 고3 20년간. 앞으로도 또 20년을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카데미 수학관인 1타 수학의 수학 강사 광문고를 맡고 있는 김종민입니다. 먼저 수학에 관련되기 전에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좀 시험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가장 큰 게 일단 시험 범위부터가 한 3배 정도 많은데, 그 3배가 단원수가 아니라 유형수입니다. 네, 수학은 가장 중요한 게 개념도 중요하지만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시험지는 그 유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 유형이네. 그래서 그걸 빨리 생각에 떠올려서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유형이 한 단원당 10개 내였다면 고등학교는 20개 내이기 때문에 애들이 비교적 양이 한 3, 4배 체감상 느끼고, 그리고 유형 변화가 거의 없다면 고등학교는 유형 변화가 좀 많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광문고는 부교재에서 유형을 거의 변화하지 않게 내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있고, 그리고 학교별 출제 경향이 뚜렷한 학교입니다. 네, 특히 광문고가 출제 경향이 좀 많이 뚜렷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보면 가장 많이 실망을 하는 게, 자기 자녀가 중학교 때는 한 90점 정도였어요. 그럼 이제 절대평가니까 A를 받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퍼센트로 가면 한 3, 40% 정도가 A를 다 받는데, 그 3, 40%가 고등학교로 올라오면 여기입니다. 4등급. 네. 9등급제 때 4등급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일단 못 갑니다, 어머니. 네. 그래서 자기 자녀가 90점을 맞았다고 해서 수학을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들. 이제 제가 9등급과 5등급 비율 기준을 이제 바뀌니까 가져왔는데, 이제 1등급을 맞으셔야 되는데 그게 10%예요. 그럼 이제 예전으로 따지면 한 2등급 끝무렵까지가 1등급이고요. 이 뒤로는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예, 자녀분들 대학교를 보내실 때 보통 상위 10위권 대학을 생각을 하면 그 10위권이 10% 안쪽에서 거의 끝납니다. 예,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빨리 이쪽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점수로 따지면 이제 광문고는 보통 이제 2등급 정도가 한 80점 중반, 80점 중반, 좀 어렵게 나오면 70점 후반까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80점 중반이면 2등급이 끊겨서 지금 이걸 바뀌면 1등급도 아마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이제 동시에 나오잖아요. 올해부터. 그래서 1등급을 맞아도 만약에 학교에서 우리는 90점을 A로 끊을 거야. 근데 1등급 컷이 85점이었어요. 그러면 90점을 넘은 1등급 애들은 1등급 A가 되고, 그리고 90점부터 이제 85점까지인 애들은 이제 2등급 A가 되겠죠. 아니, 1등급 B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절대평가도 중요하고 상대평가도 중요하니까, 이거를 이제 원래는 등급만 봤으니까 얘는 1등급이면 돼 였는데, 지금 이제 점수도 조금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학교가 다 마련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누적 비율인데, 5등급제를 했을 때 이제 광문고가 보통 4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40명 안에 들면 1등급이고요. 41등부터 136등까지가 2등급.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이렇게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이 대학교,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했는데, 보통 광문고에서 이렇게 지원 가는 대학입니다, 어머니들. 이 등급을 받았다고 무조건 이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등급 정도면 이 대학 정도는 써도 되겠다라는 건데, 환산, 5등급으로 환산했을 때가 한 이 정도거든요. 한 2.7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거의 퍼센트로 갔을 때. 그러면 한 이쪽쯤에 끊길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 정도는 들어와야 상위 10위권 대학은 갈 수 있고, 그 뒤부터는 이제 뭐 국승세단 이 정도 쪽으로 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문고 올해 수시 입결이에요. 의치안을 좀 비교적 이번에 좀 잘 보내서 광문고 오고 가시면 현수막에 자랑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로 이제 광문고 정기고사 분석을 이제 해드릴 건데,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작년 중간고사 기준으로 가져왔는데, 이제
파란색 블럭이 한 1, 2년 전이고 빨간색 블럭이 최신 나오고 있는, 예, 좀 흐름을 바꾸면서 나오고 있는데 객관식은 거의 건들지 않았어요. 근데 단답형이 늘어났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 광문고는 킬러 문제를 단답형으로 냅니다. 예,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항상 단답형 마지막에 박아놔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객관식 막 풀고 단답형 막 풀다가 거기서 막혀서 서술형 그냥 싹 다 놓칩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학생 잘못이 아니라 그 광문고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면 이거를 꼭 해줘야 되거든요. 애들아, 객관식 풀고 서술형 풀고 단답형 풀어. 이유가 뭐냐면 서술형은 세네 문항으로 비교적 좀 적은데 난이도가 조금 낮아요. 단답형에 비해서. 그러면 당연히 배점은 서술형이 훨씬 더 높은데, 그러면 객관식 풀고 서술형 빠르게 풀고 그 다음에 점수 다 챙긴 다음에 단답형 가서, 단답형은 그리고 찍을 수라도 있잖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뭐 1, 3, 7 이런 식으로 찍을 수라도 있으니까. 네, 서술형은 그게 아예 불가능하니까 여기는 진짜 18점이 아예 싹 날아가면 등급 회생이 안 돼요. 그리고 광문고 특징이 중간고사에서 만약에 등급이 좀 갈리면 기말고사 때는 굳히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못 본 애들한테 기회를 안 줘요. 시험지를 조금 쉽게 내가지고 잘 본 얘는 계속 잘 보게 만들고 못 본 얘들은 이제 겨우 따라가게 만들고, 중간고에서 해서 갈린다면. 근데 만약에 중간고사가 너무 어려워서 잘 안 갈렸어요. 그러면 기말고사도 조금 변별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고사를 잘 봐야 돼요. 자, 난이도는 객관식은 진짜 거의 변함이 없고 단답형은 중상 난이도가 하나 들어왔고요. 서술형은 중하난도가 되겠는데 여기서도 또 포인트가 작년 광문고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게 2학기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좀 상난이도를 한두 문제씩 띄기 시작했어요. 네. 더 이상 교과서에서 낼 문제가 없는지 외부 교재를 가져오면서 여기서 한두 문제가 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쌤 서술형도 너무 어렵던데요? 라고 말을 하는데 어려워도 배점이 높으니까 서술형부터 채워야 돼요. 예. 서술형을 그냥 백지로 내는 거와 내가 아는 만큼 조금 끄적여서 내는 거는 부분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1, 2점으로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꼭 객관식 풀고 서술형 풀고 단답형 풀어야 됩니다. 물론 수학을 너무 잘해. 나는 어떻게 풀어도 무조건 1등급이야. 그러면 상관없죠. 쭉 가면 되는데 이제 보통 한 3등급, 4등급 애들, 이제 9등급제일 때 3등급, 4등급제 애들은 솔직히 단답형 다 놓쳐도 끽해봐야 18점, 12점 깎이는데 그래도 그 애들한테는 그게 인생 점수니까, 예, 객관식이랑 서술형만 담아줘도 광문고에서는 2등급 후반, 운 좋으면 2등급 후반, 운 나쁘면 3등급까지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가 아예 안 푼다 해도 점수가 나오는 학교예요, 광문고는. 그렇기 때문에 단답형에 너무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제 경향은요, 이게 2년 전이고 이게 요즘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왜 둘 다 가져왔냐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제 부교재도 바뀔 거고 그리고 교과서도 원래 지학사에서 이번에 비상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조금 냈을 때의 스타일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둘 다 가져왔는데, 원래는 부교재가 없었고 학교 프린트가 있었는데 그 프린트의 반영 비율이 높진 않았어요. 근데 광문고가 그 프린트를 없애고 부교재로 이제 올림포스,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 바뀌었습니다. 올해 2학기에 올림포스 유형편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이제 공통수학 1으로 이제 개명이 되면서 다시 또 뭐가 될지는 모르니까 그건 이제 학교 가서 알아봐야 돼가지고 부교재인데 반영 비율이 매우 높아요. 예, 정말 이제 그 홈페이지나 블로그 가시면 제가 이제 광문고 시험지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문제별로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다 밝혀놨어요. 거기에 보면 올림포스가 정말 도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심한 말로 이제 광문고 애들한테 애들아 너네 그거 그냥 가위로 오렸을 때 다 붙인 것 같아 정도로 변형도 거의 없고 정말 많은 문제가 올림포스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교재 반영 비율이 매우 높다는 거, 그리고 그 교재가 쉬워요. 부교재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단답형은 이제 보통 학교 프린트에서 안 나왔었는데 얘네가 조금 바꾸면서 이제 학교 부교재 연계 시리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림포스가 부교재면 유형편, 고난도편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고난도편에서 조금 어려운 것들 단답형에 박아 놓던가 아니면 여기에 밑줄입니다, 어머니들.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제 모의고사라고 하면 보통 이제 1학년 것만 봐요. 1학년 것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3월 것까지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3월 게 고등학교 1학년 내용으로 모의고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꼭 고등학교 2학년 3월 것까지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점을 목표로 한다. 100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좀 예전 거. 광문고가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다라고 박아버리면 이제 진짜 막 2002년 거. 예, 막 저도 학창 시절에 공부했을 때 보지도 않았던 연도. 그거를 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내는 게 아니라 가끔씩 수능 특강에서 정말 팍 이렇게 낼 때가 있어요. 1학년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100점이 목표다 하면 저는 한 그래도 근 10개년? 근데 이건 너무 솔직히 그 한 문제를 위해서 하기엔 좀 그렇지만 뭐 나는 그 문제 빼고 다 말할 자신 있어 라고 하면 좀 여유롭게 그런 문제들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른데 이거는 이제 요번에 교과서 바뀌고 나서 중간고사 나와봐서 학교쌤이 교과서에 낼까 안 낼까를 좀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서술형은 일단 그래도 좀 단답형보다는 쉽다라는 거. 자, 그럼 저는 이제 내신 대비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 학교 부교재는 일단 완벽하게 정복을 해야 됩니다. 네, 부교재 출제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리고 출제 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교재는 완벽하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저는 거의 수업 때 한 번, 진도 나갈 때 한 번, 그리고 이제 애들아 테스트만 보자 해서 부교재로 제가 테스트를 다 변형시켜서 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제시가 걸리겠죠? 그때 한 번. 그럼 총 3회, 그 직보는 저는 못해도 2, 3회를 부르는데 그때 한 번.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애들이 말을 너무 안 듣는다. 성적이 너무 안 나온다. 그럼 그때 또 한 번. 그래서 최소 4번 정도는 전 돌립니다. 네. 그럼 이제 애들이 막 지겨워해요. 근데 그 정도로 지겹게 해서 광문고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모든 애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쌤, 다 봤던 문제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어떨 때는 문제가 너무 다 똑같으니까 애들이 읽자마자 그냥 답이 기억에 나서 찍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훨씬 이득이죠. 네, 시험지는 1번부터 끝번호까지 내 속도로 다 봐야지 제 점수가 나오는 거지 그냥 1번 많은 것만 계속 풀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서술형이 우선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답형이 100점이 적은데 어렵고 서술형은 비교적 좀 쉬운데 100점이 높으니까 100까지 풀고 서술형 풀고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 가는 게 고득점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중간 난이도 문제인데 100점이 높아서 그렇고 여기 교과서 중요 증명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볼 필요가 없고 강문고 선생님들이 좀 착해요. 프린트를 해서 줘요. 그리고 여기서 낼 거야 라고 해줘요. 그러면 이제 수업 중에 열심히 듣는 한두 명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빼곡히 다 정리해서 저한테 줍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걸로 수업을 하면 돼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소스를 던져요. 예, 이거 낼 거야. 이거 낼 거야. 이거 낼 거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1학기보단 2학기 때 더 해당 사항이 커요, 어머니들. 예, 1학기에는 증명 문제가 없는 단원인데 2학기에 좀 집합 명제 그때 좀 소스를 던집니다. 그리고 함수. 그래서 아마 2학기 기말고사 때 여기 수업 시간에 좀 잘 들어서 이런 거 낸다. 근데 이게 좀 반에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냐에 따라 좀 달라요, 어머니들. 어떤 선생님들은 진짜 프린트를 만들어주는 반이 있고 진짜 안 만들어주는 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주는 반에 걸린 학생들한테 이제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꼭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 실제로 보면 이제 제가 서답형이 1번부터 6번까지고 7, 8, 9가 서술형인데 100점을 보면 2, 2, 3, 3, 3이에요. 근데 서술형 한 번에 6점, 6점, 6점. 되게 크죠? 예, 이거를 100지로 내버리면 정말 18점이 그냥 깎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 풀어도 82점이에요. 그리고 난이도를 보면 제일 어려운 건 이 세 문제인데 이 세 문제 내가 열심히 풀어 다 맞아도 9점밖에 안 돼요. 잘 그럴 바에는 서술형 2개 완벽하게 쓰는 게 12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부터 푸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애들이 또 저한테 딴지를 겁니다. 쌤, 어차피 단답형 앞에 두 문제는 쉬우니까 이거 빠르게 풀고 서술형으로 갈게요. 그럼 저 이제 반박을 합니다. 자, 서술형 빨리 풀고 이거 두 문제 챙기자. 네, 이게 훨씬 더 좋으니까.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 정도로 여유 있게 시험지를 못 봐요. 네, 그럼 단답형 1, 2번 풀고 있는데 나 서술형 가야 돼 이 생각 못 합니다. 단답형 3번까지 4번까지 가다가 맞다 서술형 해야 돼가 되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정말 많이 피를 봅니다, 어머니들. 네. 실제로 애를 보면 답답해요. 서술형 이제 텅텅텅 비어 있으면 여기 다 맞아도 82점이에요. 네. 그러면 절대 1등급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서술형부터.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고득점, 이제 고난도에 해당되는 건데 단답형을 이제 정복하는 건데 부교재 연계 시리즈 이제 올해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올림푸스 고난도 정도가 해당이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광문고는 매년 모의고사를 내고 있어요. 네, 매년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문제집은 다양하겠는데 이제 고쟁이, 여기는 이제 모의고사가 조금 잘 들어와 있어가지고 애들이 좀 부담 없게 느끼기 좀 편하고요. 시험 직전 날은 저는 솔직히 좀 비춥니다. 이게 한영고 부교재인데 광문고랑은 조금 안 맞아요. 네, 근데 뭐 더 이상 문제 풀 게 없고 좀 색다른 거 풀어보고 싶으면 나쁘지 않은 책입니다. 그리고 일품, 광문고가 일품을 조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좀 냅니다. 그리고 절대 등급.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부교재가 완벽해. 그리고 모의고사도 완벽해. 그러면 뭘 풀어볼까 했는데 내가 좀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근데 내가 부교재는 완벽해. 모의고사가 조금 알쏭달쏭한데 모의고사는 도저히 더 이상 풀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쪽으로. 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출은 완벽하겠는데 저는 제 수업은 매주 1회씩 기출을 무조건 봐요. 50분 칼같이 주고 기출 해설 강의를 제가 합니다. 그럼 그때 처음 이제 3월 달에 개강을 한다고 하면 한 3주 정도는 강동 기출을 금방 배제고 한영고 광문고 정도만 보게 한 다음에 그 뒤로 이제 강남권으로 갑니다. 네. 왜냐하면 이근방 학교에서 광문고랑 비슷한 수준이 없어요. 다 광문고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동고를 보자니 너무 쉽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강남권 기출로 저의 추진은 준비는 무조건 시험지보다 어렵게 하자는 주의예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뭐야 이거 할만한데? 라고 느끼게. 네, 그래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더 어렵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얘네 학교는 시험 범위가 조금 달라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통일이 됐는데 만약에 작년 거나 재작년 거를 이제 공부를 하겠다 하면 배제에서는 몇 문제는 빼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광문고는 살짝 조금 좋진 않은데 뭐가 안 좋냐? 시험 범위가 아닌 곳에서 문제가 가끔씩 개념이 톡톡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알아요. 애들이 다 풀 줄 알아서 문제가 되진 않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 중간고사에서 보통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서 끊어요. 시험 범위를. 좀 많이 나간 학교가 이제 배제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만 가고 그거 끊는데 그 뒤에 이제 부등식에 대한 개념을 광문고는 살짝 늡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네 중학교 때 배웠잖아. 네. 근데 그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이 아니라 2차 부등식으로 가기 때문에 애들이 그래서 꼭 부등식 그 정도까지는 좀 건드려 놔야 돼요. 광문고 학생들은. 네.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도 딴지를 걸진 않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다 이 정도는 이런 정도라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실제로 보면 이제 서다평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 보면 22년 9일 6월 모의고사 문제였고요. 그리고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문제도 2차 함수인데 2022년 9일 6월 모의고사였어요. 그러니까 꼭 모의고사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서술형에 보면 교과서 문제도 꼭 한두 문제씩 꼭 톡톡 하는데 2학기 때부터는 교과서 문제를 아예 안 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 같고 2학기 때도 부교재가 바뀌었어요. 올림포스 유형편으로 바뀌었는데 그것 또한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는 것 같아서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는 이제 비상으로 넘어오니까 그럼 이제 내일 문제가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는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뭐 90점, 100점 이런 애들은 교과서 정도는 볼 필요가 없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도 교과서를 풀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번 봤던 문제를 시험지에서 보는 거랑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시험지에 보는 거랑은 너무 다르거든요. 긴장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수업 준비를 하면 보통 수업 후기들이 보면 적중률이 되게 높거든요. 광문고 한정에서 제가 적중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보면 이제 작년 기준으로 서다평 5번 문제인데 어려웠던 문제인데 제 직보 프린트에 있습니다. 저는 모의고사 때 꼭 직보 때 모의고사를 꼭 풀려가지고 문제가 거의 비슷해요, 어머니들. 네. 그리고 마지막 문제, 서다평 마지막 문제도 제 직보 프린트에 꼭 있습니다. 네. 제가 광문고 출제 경향을 좀 정확히 알고 있어가지고 직보 프린트를 좀 잘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2학년 중에서도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가 직보는 꼭 저한테 오는 애들이 있어요. 네. 자, 제 수업 결과인데
이제 이쪽은 1등급들을 제가 좀 모아놨는데 요게 조금 멋있죠? 이게 좀 멋있죠? 그러니까 이 왼쪽이 저한테 올 때 등급, 그리고 이쪽이 제가 만든 등급. 네, 이거는 얘가 잘한 게 아니라 제가 잘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다 광문고 애들이에요. 네, 이쪽에 저건 좀 자랑스럽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광문고가 요번 작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중간고사 등급이고요. 이게 기말고사 등급이에요. 네, 저희 반은 대부분 다 어려웠지만 올랐습니다. 네. 너무 광문고스럽게 냈어요, 시험지를.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럴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네. 그래서 이게 좀 멋있죠? 네, 다 1학년입니다. 네. 이제 보통 학생들이 시험 끝나면 저한테 카톡을 해요. 네. 물론 막 잘 보진 않았지만 100점 받을 뻔 했어요. 그리고 다 봤던 유형이에요.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왜 자신감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처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첫 시험을 볼 때, 물론 시험 결과가 좋으면 너무 좋지만, 너무 안 좋으면 그래도 자신감이라도 안 잃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시험을 봤는데, 해볼만 한데? 공부하면 해볼만 한데? 저 쌤 믿고 가면 기말고사 잘 보겠는데? 이런 자신감을 잃진 않아요, 제 학생들은. 예. 그래서 계속 달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중간고사를 봤는데, 와, 중학교랑 너무 달라. 난 안 돼. 이제 이래 버리면 정말 이제 걷잡을 수 없게 쭉 빠지거든요. 근데 수학은 한 번 놓치면 다시 끌어올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수학만 할 게 아니니까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이제 공통 과목인 과학사에 다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시험의 결과가 좋으면 너무 좋지만 나쁘더라도 이런 자신감을 잃지 않게 저는 만들고 있습니다. 왜? 시험지를 보면 다 했던 문제야. 다 했던 문제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대부분 다 가져요, 제 수업을 들으면.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 추운 길 오셨는데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이제 광문고 소스인데, 예. 이건 제 애들이 추천해준, 야자반 애들이 추천해준 동아리예요. 예. 야자반이 이제 한 10% 정도로 끊는 것 같아요. 예, 10%로 끊는 것 같아서 월화목이 자습이에요. 근데 이게 강제가 아니라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너 야자반 할래? 그러니까 제의가 오면 할게요. 저 안 할래요. 라는 거에서 월화목은 자습이어서 저는 제 수업 광문고 A반 수업은 금일입니다. 요걸 이제 피해서 금일이고, 그리고 이거에 제가 장점을 애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야자반 애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야, 장점이 뭐야? 이러면 솔직히 쌤 1학년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학년은 솔직히 대학교랑 아직은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2학년한테 다 물어보면 컨설팅을 제대로 해준대요. 그러니까 2학기 때 들어가면 컨설팅을 제대로 해준대요. 그럼 보통 이제 1학년 1학기부터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1학년 1학기가 이제 들어가는 게 보면 반배치고사, 요번에 월요일 날 보는 그거랑 3월 모의고사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요한 2월 달과 3월 달에 내가 고작 이 야자반 하나 들어가려고 중학교 수학을 다시 한다? 저는 비추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그때 내 고등학교 선행을 계속 열심히 하면서 중간고사 끝나고 그 성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 멋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선생님의 시선이 너무 좋아진대요. 네. 똑같이 잠을 자도 똑같이 졸아도 야자반이에요 하면 용서를 해주고, 아니야 라면 혼을 낸대요. 네. 그 정도? 네. 그리고 추천 동아리는 이제 이게 세특을 잘 써주는 동아리만 제가 알짜배기를 모았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남으셔서 수학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월 24일 날 화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에 오후 6시에 광문고 간담회가 또 있어요. 저희 이제 수학관인 저 1타 수학의 원장님이 해주신 데서 그때 많은 정보도 주신다고 하고, 아마 세특 쓰는 법을 조금 잘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요, 맨 앞에 보면 등급 있잖아요, 어머니들. 이 등급, 혹시 자기 자녀가 제대로 선행을 하고 있나,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나, 좀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요번에 저번 주에 이제 원래고사라고 학원 모든 애들을 다 시험을 보게 했거든요. 네, 그게 광문고랑 되게 비슷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학원에 이제 문의 주셔서 시험만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등급이나 이게 저희가 다 있거든요, 자료가. 그래서 그 비교가 조금 되니까 아마 준비하기 좀 더 편하겠죠.
그리고 시험을 볼 때 이 유형이랑 이 유형 약한 걸 분석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그거 보러 오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